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곧 배송될 거라는 안내 전화를 받거나 사고 접수팀이라는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라는 지시를 받은 적 말입니다. 순간 당황한 나머지 진짜인가 싶어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보이스피싱에 덧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 3가지를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네티즌이 직접 겪은 일인데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 상담원이 현대카드 배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현대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상담원은 자신은 단순히 배송 요청을 받아 연락드린 것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주소를 불러주는데 실제 거주지와는 전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은 사고 접수 처리를 위해 다른 번호로 연락하라며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이분은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결국 그 번호로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현대카드 사고 처리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름과 주민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재빨리 전화를 끄는 덕분에 다행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방심했다면 이미 개인정보는 넘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니어 분들께 특히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머니께 카드 배송을 가장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라며 특정 번호로 연결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의논하셨고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혼자 판단했더라면 개인정보를 모두 건네주고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자녀 몰래 발급된 카드일 수 있다며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식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시니어분들이 이런 말에 넘어가면 피해 사실조차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혼자 끌어안게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 교묘했습니다. 카드 배송 기사라며 연락을 주고 사고 접수 전화를 유도한 뒤 원격 조정을 설치하라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카드 분실 신고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이 깔리고 계좌 정보가 털려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휴대폰 안에 금융 앱까지 범인의 손에 들어가 전 재산을 순식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전화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전화 한 통이 결국 내 손안의 모든 자산을 빼앗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이 3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첫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안과 혼란을 유도한다는 것, 둘째, 신뢰할 만한 기업의 명칭을 사칭한다는 것, 셋째, 추가로 전화를 걸게 하거나 앱을 설치하게 해서 스스로 덫에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군가 알려주는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드사든 은행이든 진짜 기관이라면 공식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 고객센터라고 검색하면 파란색 공식 번호가 바로 나오고 분실신고, 해외 상담 등 여러 선택지가 함께 제공됩니다. 반드시 이런 경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정상적인 카드사 상담원은 절대로 주민번호 전체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확인은 보통 이름, 생년월일, 일부 주소 등으로만 합니다. 주민번호 전부를 불러달라고 하면 그 자체가 사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분들께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하세요. 범인들은 혼자 판단하도록 고립시키고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식으로 속입니다. 이때 주변에 한마디만 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낯선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는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어떠한 금융기관도 원격 조정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청이 나온다면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의 실체와 실제 피해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3가지 행동 원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반드시 의심할 것. 둘째,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말고 공식 번호를 직접 검색할 것. 셋째, 주민번호 전체 요구나 앱 설치 요구가 나오면 즉시 끊을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신고 절차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절대 피해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세대에서는 이런 전화 한 통에 크게 당황하고 순식간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전화로 금융 업무를 보던 시절을 경험했고 또 상담원이 친절하게 말하면 의심하기보다 믿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절대로 속지 않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거나 카드 배송이 잘못되었다는 전화를 걸어옵니다. 당황한 피해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 부랴부랴 확인하려 하죠. 그때 범인들은 친절하게 사고 접수 번호라며 또 다른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대로 다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분은 현대카드 배송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신청한 적이 없다 했는데도 상담원은 자신은 잘 모르겠고 봉투에 적혀 있어서 연락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주소를 불러주는데 거주지와는 전혀 다른 동네였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상담원은 사고 접수를 위해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전화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곳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어 전화를 끊었지만 자칫하면 개인정보를 모두 건네줄 뻔했습니다. 이 사례는 카드 배송을 빌미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어머니가 겪으신 일입니다. 낯선 전화에서 카드 배송을 사칭하며 사고 접수팀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전화를 걸었고 주민번호를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혼자 결정하지 않고 자녀에게 연락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니어분들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인들은 자녀 몰래 카드를 발급받았을 수 있으니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며 고립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소통만 유지한다면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카드 배송 기사라며 전화를 한 뒤 사고 접수 과정에서 원격 조정 앱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카드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고 따라했는데 그 순간 휴대폰 전체가 해킹당했습니다. 금융 앱 비밀번호까지 모두 노출되면서 순식간에 계좌가 비워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화 대응을 넘어 스마트폰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는 요청은 100% 사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된 특징은 바로 불안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이라는 말은 누구라도 당황하게 만들고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조급함을 유도합니다. 또한 실제 카드사 상담원처럼 말투와 절차를 흉내내면서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범인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정리하면 세 가지 전략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낯선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에서 카드 배송 이야기가 나온다면 무조건 경계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실제 카드사라면 문자나 앱 알림을 통해 먼저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누군가 알려준 번호로는 절대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카드사 고객센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카드사 이름과 고객센터라고 치면 공식 번호가 바로 표시됩니다. 반드시 직접 검색해서 본인이 걸어야 안전합니다. 셋째, 주민번호 전부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실제 카드사 상담원은 이름, 생년월일, 일부 주소 정도만 확인합니다. 주민번호 전체를 불러달라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다면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는 습관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자녀나 친척,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범인들은 반드시 혼자 판단하게 만들고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유도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한 번만 상의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보안 습관도 점검해야 합니다.
절대 모르는 앱을 설치하지 마시고 문자로 온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설치 요청이 나오면 그 순간 사기라고 생각하고 끊으셔야 합니다. 이번 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전략만 제대로 알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계심과 확인 습관, 가족과의 소통만 유지해도 절대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의 실체와 예방 전략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